네, 이 자리에 이서구 남양주 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오래간만에 경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남양주 시장입니다. 네. 우리 이서구 시장께서 이제 이 남양주시에 얼마 전에 슬로푸드 국제대회를 유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언제야 유치된 겁니까, 그럼?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지난 10월 25일 날 네, 예. 이태리 토리노에서 거행된 세계 국제 올림픽 슬로푸드 대회에서 예. 저희들이 그쪽 회장 국제대회 회장 카를로 페트로니 회장이라는 분하고 예. 조인식을 갖고 정식으로 우리 남양주에서 내년에 아세아 오세아니아 지역 대회를 승인받았습니다. 네, 이제 지역 대회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전 세계 대회도 또 있고 그런 겁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럼 내년에 성공적으로 이 지역 그 아세아 오세아니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또 더 큰 세계 대회를 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여할 수 있겠네요. 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세계 대회는 이제 이태리 토리노에서 매 2년마다 무슨 아주 정해져 있는 곳이고 좀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각 지역 대회를 지역 대회를 인정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슬로푸드 그러는데 이 슬로푸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좀 뭐냐고 잠깐만 여쭤보는 분도 계시는데 슬로푸드가 처음에 생기게 된 배경은 이태리에 이제 그 패스트푸드가 들어가면서 그 패스트푸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유전자 변형된 이런 식자재를 써서 그렇죠. 비만도 생기고 아토피 피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식자재를 이용을 해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조리법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자라는 운동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패스트푸드에 대칭되는 말로 슬로푸드라고 이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뭐 제대로 해 먹자 이런 얘기네요. 먹는 거를. 근데 이제 단순하게 슬로푸드에 대칭되는 게 패스트푸드 이렇게 꼭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좀 정확한 좀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작은 그렇게 해서 되었지만 좀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를 이제 보게 된 거죠. 패스트푸드는 한마디로 이런 공장 등 이런 데서 대량 생산되는 먹거리. 그러면 이제 획일화된 맛과 규격화를 이제 추구하잖아요. 생산해서 그렇죠. 판매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어디를 가나 똑같은 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햄버거나 핫도그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패스트푸드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슬로푸드의 개념이 새롭게 나오면서 맛의 다양화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음식 재료는 어디서 났고 또 누가 만들었고 또 어떤 조리법을 썼는지 또 왜 이 음식을 만드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가치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슬로푸드다 이렇게 정의낼 수가 있겠고 뭐 생산, 유통, 소비, 환경 뭐 이런 분야로 계속 발전시키는 문화운동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슬로푸드가 이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이제 내년에 남양주에서 이제 이 슬로푸드 대회가 국제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남양주에서 열리게 되는 이거는 어떤 대회를 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전체 세계 대회는 이태리 토리노에서 2년마다 하는데 짝수회에 짝수회에 그 세계 대회는 지역 대회를 이제 유럽의 지역 대회를 불란서로 줬어요. 그다음에 아세아 오세아니아 지역 대회를 우리 대한민국 남양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슬로푸드 대회가 3대 대회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됐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이 대회 명칭은 이제 유럽에서는 유로 구스토, 또 세계 대회는 살로데 구스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우리가 그 인증을 받게 된 결과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슬로푸드의 중심으로 우리가 자리매김되는 큰 의미가 있다. 의미가 상당히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내년에 열리는 슬로푸드 국제대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 구스토, 이제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주민들 많이 관심도 가져셔야 될 거고, 또 그 준비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시면 어떻게 준비하고 이게 어떤 대회가 될 거라고 주민들이 생각하면 됩니까? 우선 이제 아시오 구스토 하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아세아, 오세아니아 이거에 대한 이제 합성 이제 같이 합친 말이고. 그렇죠. 구스토라는 말은 이태리 말로 이제 맛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로 대회도 유로 구스토, 또 세계 대회도 살로데 구스토, 맛의 향연. 맛대회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고. 우리 이제 내년에 10월 1일부터 이제 하려고 잠정적으로 좀 정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우리 유기농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인 우리 남양주 체육문화센터하고 또 유기농 테마파크 이런 이곳에서 이제 거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시아 오세아니아 회원 국가가 62개 국가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한 7, 80%는 참석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또 앞서서 우리는 정부로부터 국제대회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대회로 인증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50%의 그 대회 운영 비용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지원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국내에서는 이 처음 하는 거죠, 이 구스토가? 그럼요. 예. 아,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유치를 이렇게 해보려고 한 적도 없었습니까, 국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없었고,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그래, 그러겠지. 예. 중국도 이제 활발하게 북경하고 상하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국가가 우리한테 이제 그 좀 선점을 뺏긴 거죠. 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하겠다라고 나설까봐 조금 우려됩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제본부하고 해온 이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우리가 하는 거로 일단은 얘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 구스토가 우리 한류 음식을 또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또 창구 역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의 음식이 음식이 바로 이 여기서 말하는 슬로푸드.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정의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좀 앞서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만 세계 유기농 대회도 잘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다시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슬로푸드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뭐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도 그렇고 많은 지역에 큰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에 하려고 그러는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세계 유기농 대회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어가는 연장 선상으로 생산은 유기농, 식탁은 슬로푸드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가 형성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전문 기관에다 용역을 줬어요. 용역 준 결과 거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약 한 370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 국가 경제 파고 효과가 한 1,000억 원이 이상이 될 것이고 또한 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또 유치하기 위해서 그 토리노가 본산이라 그러는데 이 대회도 좀 많이 여러 차례 다녀오셨겠습니까? 10년 대회 때도 갔었고 금년 대회를 참여해 보셨군요. 가보시니까 규모도 상당히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그쪽이가 이제 5번째 금년에 한 130여 개 국가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국에 이제
전통 음식과 문화, 식자료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부스를 설치하고 그 행사장이 그 페라리 자동차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전시장이에요. 전시장이 엄청나게 큰데 우리 축구장이 한 4개 정도 엄청 크죠. 되는 이런 예, 규모의 예. 부스를 전부 설치해놔서 그냥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오더라고요. 5일 동안에 한 20만 이상이 이렇게 다녀갈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예. 뭐, 이 맛의 올림픽이다. 이렇게 해도 뭐 과언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아주 표현을 잘해주세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게 있을 텐데, 네. 그 이제 어떻게 접목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하시려면은. 그럼 이렇게 기억에 남으시는 뭐 특이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예, 유럽의 이제 각 국가에서 나와서 이제 홍보관도 설치하고 부스도 설치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특성화된 이런 음식이나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유럽은 아무래도 축산이 우리는 이제 그 야채나 이런 채소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은 이제 축산이 많아요. 이태리에서 이제 유기농 저 축산 지역에 그 치즈를 걔네들은 치즈가 그렇죠. 뭐, 음식 아닙니까? 이건 음식인데 치즈를 생산하는 그 개봉 행사를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치즈를 이제 큰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온의 창고에 이렇게 그 숙성을 시킵니다. 한 1년 내지 4년 동안에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데 그거 다 됐을 때 그걸 칼로 자르는 행사, 개봉 행사예요. 그때 이제 마을 축제처럼 그러겠죠. 이렇게 하는데 지역의 요지들이나 유명인사들 초대하고 이렇게 정말 음식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면서 그렇죠. 이렇게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거 행사를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음식을 갖고는 먹는 음식에 대한 공을 상당히 드리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인상적이었고 우리 한국관이 인기가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불고기하고 이제 비빔밥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예약을 안 하면 못 들어오고 오히려 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가 아세아 오세아니아 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 날 아세아 오세아니아 리더들을 초대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파티를 했어요. 파티를 해서 이제 일반 손님들을 안 받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왔다는 신혼여행 온 사람 부부가 와가지고 한국 음식 꼭 먹고 싶다고 들여보내가지고 먹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가지고 그 우리 또 주방 옆에서 좀 드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왔다고 그러면서 드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우리 한국 음식이 꽤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아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금 남양주시 이제 지금 그때 토리노에 가져가셨던 음식 이제 비빔밥이라든지 불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남양주를 대표하는 뭐 이런 음식이나 또 남양주 이 부스를 꾸밀 때 또 남양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러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테마를 한국의 신비 음식이 약이다. 이런 이제 그 프랑카드를 갖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양주에서 나오는 먹골배가 있잖아요. 그걸로 다져서 만든 불고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유기농 쌈채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삼색깔이 나는 나물 비빔밥. 그리고 또 삼계탕 이런 걸 갖고 왔는데 또 삼계탕이 또 의외로 인기가 그렇습니까? 뭐 삼계탕. 그 외국인들도 삼계탕, 서양인들도 잡습니까?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삼계탕 다 그렇죠. 하고 다 떨어졌는데 또 달라고 그래서 아주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치 만들기 그리고 또 사찰 음식도 이제 갖고 왔어요. 그런 워크숍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를 상당히 흥미있게 이렇게 관찰하고 메모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한식이 참 종류도 다양하고 만드는 법도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어서 아마 대한민국에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한국 음식의 세계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런 한국 음식 널리 보급하는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슬로푸드 행사를 통해서 국제 행사를 통해서 예. 세계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이제 이번에 내년에 하면 뭐 이 컨퍼런스도 좀 하고 그 전문가들 초청해서 뭐 이런 행사들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의 이제 또 농림부하고 예. 농림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쪽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도 상당히 관심 갖고 있고 예. 또 우리 한국 음식의 세계화라는 이런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매치해서 하려고 이렇게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내년에 이제 남양주에서 슬로푸드 대회가 이제 참 좋은 먹거리를 보급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또 국내 어떤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요새 상당히 어려운데 상당히 좀 있겠습니다. 그 그럼요.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00억 원 이상 볼 거로 보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이런 음식을 하는 큰 기업이나 또 큰 음식점 이런 데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 문의해오고 그럽니다. 아, 지금 식품회사에서도 관심이 꽤 많이 가져가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슬로푸드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하고 건강을 기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품 산업이나 이런 데에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 만들기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고 우리 음식 문화를 또 한 단계 이렇게 성숙시키는 계기도 되겠습니다. 그게 틀림없습니다. 예. 이 슬로푸드 대회 어쩌나 이 성공적으로 개최하시려면은 뭐 남양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민 또 전국에서 국민들이 많은 성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년에 이제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 협조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들이 이제 조직위원회를 조직위원회에는 음식과 관련돼 있는 학계 또 연구소 또 현장에서 뛰고 있는 큰 음식점 식품회사 이런 데 전문가들 총망라해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이서구 남양주 시장님 모시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 국제 슬로푸드 대회를 유치했다는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이제 지역에 대한 얘기 좀 몇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 이제 다른 단체장님들 오시면 뭐 지역 뭐 발전 얘기, 개발 현안 또 경제 문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남양주 개발이 지금 상당히 활발하고 역동적이고 이런 걸 좀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꿈꾸시는 남양주 발전상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을 6년째 하고 있는 인구가 현재 이제 60만이 다 됐습니다. 59만 4천 명인데 연말 되면 60만이 넘어갈 것이고 예산 규모도 이제 1조가 넘어갑니다. 아마 현재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도시다. 바꿔서 말하면 이제 선호도가 높은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이제 2020년 2020 도시 기본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습니다. 인구 100만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또 거기에 맞는 우리 정말 수도권에서는 독특하고 또 이렇게 특성화된 도시로 요즘 수도권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타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특성화된 이런 매우 환경적이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대한 도시로서 남양주를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 하면은 지금 이제 60만이 넘으셨다 그랬는데 상당히 엄청 커졌습니다. 규모가. 이 팔당 수계에 있다 보니까 이게 팔당 수계 7개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규제 또 지역 주민들 고통 이런 게 참 맨날 또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복돼서 규제를 받고 보니까 이런 개발이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이렇습니다. 이 어떤
시장께서 노력을 해오셨길래 이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 이런 일을 해오셨나 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당숙에 있는 우리 조한 면민들하고 와부 쪽 이런 팔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맨날 그냥 규제 풀어달라고 그냥 가각거리고 뭐 대모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게 뭐 수도권의 저축인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기를 더 이제 환경적인 이런 지역으로 변모시켜서 시속 가치를 살리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손수 나와서 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 콘테스트에 나가서 대상 받아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또 거기 연꽃 나무도 심어가지고 연근도 팔고 그리고 또 소득도 증대화시키고 또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이런 모습들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소득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거기 자전거길 또 그렇죠. 경춘선 폐철로를 이용해서 자전거길 만들어놨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시 가보고 싶은 자전거 엄청 사람 많지만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지역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합니다. 아니, 저 시장님이다 그만큼 발로 뛰어다니고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민들이 좀 애를 많이 썼어요. 물론 또 시청 공무원들도 애를 많이 쓰셨겠죠. 구리시와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건설에 대한 논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소각장 있는데 그 하나의 이제 그 환경센터를 만드는 거죠. 광역 환경 에너지 센터라고 해서 같이 이제 우리가 공동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두 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나 음식 쓰레기 뭐 이런 것들 100%또 김포 매립지로 안 가고 100% 우리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될 겁니다. 남양주도 이 전철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개통은 아직 됐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중앙선하고 경춘선은 전철화 사업을 해서 개통이 됐고 지난달 17일 날 저희들이 그 노원구 창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을 우리 남양주 진접까지 끌고 오는 이런 그 진접선이라고 그러죠. 진접선을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서 완전히 이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어요. 이제 설계하고 착공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언제쯤이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그 한 2018년, 18년, 19년 정도쯤 이제 개통을 목표로 빨리 진행하자 해가지고 노원구하고 우리 시하고 저하고 노원구청장하고 또 양도체 국회의원 분들께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 공동 선언식도 하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편안한 것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와서 또 남양주 이 북쪽에 새로운 또 발전 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노원구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럼요. 상생하는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리 뭐 이서구 시장께서는 뭐 그동안 뭐 행정만 쭉 해오신 행정의 달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남양주시 행정도 지금 6년 동안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남양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요것만은 임기 중에 꼭 하나 이루어놔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꼽으실 수 있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2020년 100만 도시를 이제 목표로 해서 끌고 가는데 단지 이제 잠만 자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정을 나누는 이런 도시, 지역의 자연과 이제 전통 문화를 아주 보존하면서 중시하는 이런 도시로 그런 도시야말로 이제 앞으로 정말 힐링의 도시를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유기농 대회도 개최했고 슬로푸드 대회도 내년부터 또 시작을 해서 매 2년마다 할 것이고 그래서 도시 이미지를 그야말로 여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힐링의 도시다. 대안의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시장님이 행정의 달인이라 그러신데 시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는 그런 시장님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쉬운데요. 이 끝으로 이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인사 삼아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도시는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삶은 자연과 전통을 중시하는 슬로우 라이프 운동으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2013년 개최되는 국제 슬로푸드 대회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민이 교감하는 도시, 또 힐링 도시 남양주. 예, 지금까지 이석우 남양주 시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석우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